네, 오늘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참 뭐랄까 흥미로운 그런 온도차를 보였어요. 네, 맞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코스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3188.07포인트, 0.13%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마감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820.67포인트, 0.29%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어요. 네, 코스닥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엇갈린 흐름, 특히 코스닥을 달군 그 2차 전지 열풍 있잖아요. 그 배경이랑 의미를 오늘 나온 증시 마감 데이터, 이 브리핑 자료 보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는지, 또 뭘 봐야 할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시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별화가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 코스피는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주춤했어요. 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완전 달랐습니다. 특정 테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 2차 전지가 시장 에너지를 그냥 다 빨아들이는 느낌? 그러면서 지수를 혼자서 막 끌어올렸어요. 와, 2차 전지가 그렇게 시장을 압도했다고요? 아니 뭐 그냥 2차 전지가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강력한 결정적인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었죠.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외부 요인이 딱 타이밍 좋게 터졌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중국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에요.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잖아요. 아, 리튬 가격 급등. 네네. 그렇죠. 근데 둘째는 더 극적이에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요, 무려 93.5%라는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93.5%요? 와, 흑연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 네, 맞습니다. 흑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리튬 가격 급등이랑 미국의 대중국 흑연 관세, 이 두 가지 소식이 딱 맞물리면서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한테 엄청난 반사이익이 생길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냥 폭발을 한 거죠. 아하, 반사수의 기대감. 그 결과가 이제 관련 종목들 급등으로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29.97%까지 그냥 직행했고요.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19.59%, 에코프로비엠도 9.04%. 이런 큰 종목들까지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외 원자재 가격이나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정책 변화 같은 이런 외부 요인이 국내 특정 산업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준 사례죠. 정말 특정 테마로 돈이 확 쏠렸네요. 그럼 반대로 이런 열기에서 좀 소외된 쪽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코스피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아, 네, 당연히 있었죠. 일단 최근에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던 금융주나 지주사들, 이런 쪽은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했어요.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같은 거요. 아, 중국 관련주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침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9월에 있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그동안 좀 기대했던 시진핑 주석 당한이라던가 아니면 한한령 해제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치나 외교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네, 아주 민감하죠. 관련 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요. 개인 투자자랑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어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주로 순매도했어요. 아무래도 좀 올라온 종목들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수를 유지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외국인 기관은 2차 전지를 샀군요. 네. 다만 좀 봐야 할 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 넘게 줄었어요. 예탁금이 줄었다고요? 네. 단기 급등 후에 일부 자금이 일단 시장 밖으로 좀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좀 관망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2차 전지가 거의 모든 걸 덮은 느낌인데 혹시 그 외에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작은 거라도요.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던데 이게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SGA 같은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기도 했고요. 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움직였군요. 네. 이건 또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그리고 태경 BK나 펩트론 같은 일부 종목들은 250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개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였네요. 네, 단연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요약해보면 중국발 리튬 가격 급등하고 또 미국의 대중국 흑연 관세 부과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호재가 있었죠. 네. 이게 2차 전지라는 특정 테마에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반대로 코스피는 쉬어가는 아주 극명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오늘 본 것처럼요. 특정 원자재 가격이나 강대국 간의 어떤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가 우리 시장, 특히 어떤 특정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리튬이나 흑연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던가 지정학적 변화가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은 이런 급격한 시장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